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문 강의하고 있는 가츠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마다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제 채널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신 분은 HCK이라고 하네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멘토링도 몇 번 참석해 주셨던 분이고 좀 알고 있는 분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되게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 좀 친숙한 이름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그, 지방, 직업은, 어, 기계공학과는 아니고, 네, 생물산업 기계공학부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3학년 재학 중이시고, 제가 정확하게 그게 명칭을 굳이 안 밝히셔도 되거든요. 그냥 기계과 관련이라고 네네, 하겠습니다. 어제 뭐 네, 알겠습니다. 오셨는데 어떤 문제를 오셨나요? 제가 이제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대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이제 학부 연구생 들어갔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 연구하시는 분야가 이제 제가 그냥 뭐 제가 좋아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음, 그 제가 이렇게 대학원 들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라 음, 연구 분야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원 생각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음, 연구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분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음.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게 지금 있는 랩실에 계속 있어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이거를 제가 원하는 그 랩실로 이제 옮겨야 할지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랩실은 8월 달까지 논문도 하나 작성할 것 같고 음, 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새로 제가 관심 있는 랩실은 이제 학부 연구생을 뽑는지도 모르겠고 그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 조금 고민이 있어서 멘토링 신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다들 지금 뭐 화면 보이시겠지만 많이들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왕왕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학부 인턴을 뽑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교수님과 컨택 자체도 안 되는,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다시 좀 고민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분은 3학년 재학 중이신데 학부 연구생을 현재 하고 있대요. 이 A라고 하는 연구실에서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연구실에서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하신 거죠? 3월에 시작해서 이제 4달째 하고 있는 거. 4달째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2022년 저희 7월, 그러니까 6월까지니까 한 4달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학부 인턴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좀 이게 어떤 생활인지를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 학부 인턴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당장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학부 인턴을 고르기보다는 좀 들어갈 수 있는 연구 분야, 들어갈 수 있는 연구실, 그게 A라고 하면 그걸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에 대한 흥미도 느끼고 결국적으로 대학원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확고하게 갖다 보니 이제 연구 분야도 이제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연구실을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좀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보죠. 어디까지 밝히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밝히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 위함이니까. 지금 있는 연구는 무슨 연구이고, 그 다음에 대충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바이오면 바이오, 뭐 설계면 설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연구는 어떤 건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쪽은 이제 시뮬레이션? 음,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더 자세한 연구가 이제 제가 크게 흥미를 못 붙이는 이제 그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좀만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그 A라고 하는 네. 연구실로 일단 칭할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가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장점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단점을 느끼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연구 분야가 왜 장, 마음에 드는지 혹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뭐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이유겠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장점이란 거는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쓸 기회가 없는데 음. 그 연구실 안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데 이제 연구하는 게 예, 동기계다 보니까 또 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연구실이 기계과 관련은 맞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아바쿠스나 엔시스나 뭐 컴솔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뭔가 설계를 하고 막 뭐 3D 모델링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이게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농기계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네, 대학원에서 농기계를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진로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럼 그리고 예. 3D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1D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의 한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아까 물어보셔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동차 자율주행 음, 쪽 분야여서 음. 그 부분. 그러니까 연구 분야가 되게 뭐 트렌디하고 뭔가 네네. 취업이라든가 어떤 뭐 다른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 건데 단점은 이제 학부 인턴을 뽑는지 자체를 모르는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그것도 얘기죠. 있고 이제 뽑아줄지도 모르고. 그쵸? 네. 근데 오케이 이런 상황이면요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답변에 대한 그러니까 답이 있어요. 근데 물론 네. 대학원과 이런 커리어와 이런 것들은요 워낙 많은 변수가 있고 뭐 그거는 다 개인이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면은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왜냐면은 진짜 이런 영상들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일단 빨리 연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중간에 연구 분야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생겨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거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걸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커리어나 뭐 학교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본인을 결국 본질적으로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예요. 결국 이거거든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괴리가 생기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본인은 열심히 하고 지금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찌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우리 HDK님 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가 되고 싶다, 미국의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뽑아줄지 안 뽑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불확실성이 있고 내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서 날 뽑아줄까 좋게 생각할까 내 연구 분야가 거기에 핏이 맞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이죠. 물론 지도 교수님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은 너가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도리를 다 한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발현돼서 너에게 맞는 일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좀 이상적이고 좀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HDK는도 그렇게 뭐 막연하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현실사에서 지금 다른 건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한 가지가 더 제가 여쭤봐야 돼요. 이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A라고 하는 연구실은 지방 국립대, 그러니까 즉 자대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지금 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어느 대학원 지금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도 인서울 스카포는 못 가고 학점이 안 좋아서 음, 이제 그래도 서성한 못해도 서성한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서성한 이상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즉 국내에 국한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석박 통합인가요? 아니면 석사인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석사만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더 흥미를 느껴서 박사까지 할 일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석사만 일단 국내에서 하고 정말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박사는 해외에서 할 생각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좀 근데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정말 마음을 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박사까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음, 석사까지만 일단. 음.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러니까 아직 연구실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박사까지는 선뜻 도전하기 좀 어려운가 보죠? 연구실 경험하면 할수록 음, 어, 예, 생각이 좀 깊어지죠. 왜요?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네, 뭐 그냥 그런 건 괜찮아요. 본인도 잘할 거예요. 이게 뭐 남들에 비해서 잘한다 못한다는 자체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석사까지는 확실하게 할 생각이 있는데 이제 아직 박사까지는 좀 애매한 고민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박사를 하게 되면은 뭐 좋은 연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연구실을 할 마음도 있고 만약에 내가 정말 좀 포텐셜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 해외로 갈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 뭐 그렇게 따지면 더더욱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리해서 이제 느낀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본인이 열심히 자기의 커리어,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뭐랄까 열심히 준비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1, 2년 뒤에는 그 최대한 자기가 이제 바라는 어떤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내용들은 어떻게 자기가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자기가 바라는 거를 이뤄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는 SPK도 가고 싶겠죠. 안 가고 싶은 건 아닐 텐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점이 그래도 4 이상은 돼야 되니까 4 정도는 그러니까 4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학점이 전부는 아닌데 학점이 중요해요. 학점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SPK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서성한 이상은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지금 학점이 대충 몇인데요? 한 3학년이긴 하지만 지금 3.4, 4.3 만점에 3.3가 5였던 거.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아직 그래도 들을 학점이 한 네. 40학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3점 후반대가. 그러니까 지금 자체도 막 뭐든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름방학도 있고 그리고 계절학기 막 돌려서 못하는 거 다 이렇게 메꾸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학점은 3점 후반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3점 후반대만 돼도 SPK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원래 기계과 관련이지만. 근데 아무리 학교가 뭐 안 좋은 학교라고 쳐도 그만큼 자기가 준비를 하고 커리어 관리를 하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면은 불가능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잘 자꾸 이렇게 뭔가 서열화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막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아니 3학년 1학기까지 현재 학점이 3.4고
더 공부하면은 분명히 3점 후반대까지 올릴 수 있는데 3점 후반쯤 되면은 어느 학교든지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너무 좁히지는 마세요. 일단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라도 학점이 부족하다라고 쳐도 그러면 이제 대학원 입학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사실 학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학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울대학교에 나온 학생이 다른 학교에 들어가기 쉽겠죠. 그리고 저는 과나 전공학점 이런 거 다 그냥 그렇고 영어 이런 거 다 별로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거는 이제 제기하면 자기 이제 경험이죠. 어떤 연구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학부생이 연구 실적 자체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어떤 자기가 이런 연구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걸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교수님들이 다 바쁘니까 읽어보진 않을 거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와 닿겠죠. 왜냐면 이런 거는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구 실적에서는 이제 뭐 논문이라든가 그냥 포스터 발표 아니면 학회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포스터나 오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학점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가장 학점이 제일 중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학교보다도 학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뭐다? 연구 경험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랑 되게 친한 친구나 동생이 와가지고 나 되게 좋은 학교에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학부 인턴을 통해서 일단 먼저 대학원을 체험해봐라. 그래서 대학원이 나와 맞는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석사까지는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학점은 계속 올리셔야죠. 학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점은 계속 올리셔야 되고 결국 연구 실적을 쌓아라. 이건데 한 가지가 여기서 굳이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연구 핏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핏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한번 화면에 보일 텐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연구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자율주행 연구를 했던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게 어떤 때냐면은 예를 들어서 석사 학위를 딴 후에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이제 지원하는 경우 이건데 이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박사 학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사이에서의 연관성이 높으면은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연구 핏이라는 건 항상 어디든지 중요합니다. 나중에 회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가 회사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얘기로 만약에 이제 회사 석사 이후에 석사 학위 취득 후 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면은 뭐 석사가 그렇게 연구적으로 깊은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회사에서 하는 연구 분야와 어떤 자기의 그 연구 리서치 에어리아 또는 필드가 좀 비슷하면 유리한 측면이 많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어떤 스타트업을 간다고 하면은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은 석사 때 자율주행 연구했던 사람들을 뽑겠죠. 사람을 뽑을 거겠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취업, 뭐 되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꼭 무슨 반도체 설계를 했던 사람만 뽑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 다르고 어다르다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처럼 되게 뭔가 스페시픽한 일을 하는 회사면은 당연히 석사 때 했던 리서치 필드랑 비슷한 사람을 뽑아서 바로 써먹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팀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반도체 설계를 했던 사람만 뽑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뽑냐면은 그냥 석사학위 있는 사람을 왕창 해가지고 쫙 인터뷰 본 다음에 거기서 발표하는 거 보고 뽑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연구실에 다녔던 뭐 박사라든가 석사했던 사람들 보면은 뭐 주구장창 센싱하고 주구장창 단백질하고 이런 애들도 다 막 대기업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서치 필드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거는 심지어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박사학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전공이 포닥까지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무슨 뭐 나노 메테리얼 센싱을 막 했어. 그럼 난 센서를 연구했던, 막 거기서 막 바이오도 들어가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들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취업을 이제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는 네가 센싱을 했는데 왜 갑자기 반도체 설계로 들어오려고 하지?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고 자기가 박사과정으로서의 어떤 리서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어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내가 단백질을 했든 뭐 나무를 했든 모기를 했든 뭐 3D 프린팅을 했든 전혀 상관이 없이 뽑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주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에서 좀 멈췄냐면, 대학원 입학에서 중요한 요소, 다시 이제 취업을 떠나서 이제 대학원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학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연구 핏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으면서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포트폴리오 연구 실적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학생분이 딱 저 같으면 이제 학생분이라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저라면은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A라고 하는 연구실에서 논문 쓸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근데 이제 또 이것도 뭐 물어봐야 돼요. 뭐 교수님이 어떤 뭐 정말 논문을 쓸 수 있을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8월까지 논문 쓸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이게 논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쉽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막 갈까 말까 고민하고, 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8월까지만 딱 해가지고 논문이 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막 이러면은, 그러면 더더욱이 옮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데이터가 다 있어. 그 다음에 매니스크립트 어느 정도 다 작성을 한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8월까지만 있으면 논문 하나가 띡 나와. 그러면 이 상황에서 A라고 하는 연구실을 나와서 다른 연구실로 갈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8월까지 논문 하나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고민입니다. 아니면 교수님이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얘기했다든가 좀 낙관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 데이터가 있으세요? 매니스크립트가 작성이 돼 있어요? 네, 데이터하고 다 있는 상태입니다. 다 있어요? 네. 그러면 더더욱이 지금 옮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걸 마무리를 하셔야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데이터도 있고 매니스크립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 안 마치고 나온다? 그럼 오히려 더 저는 더 아무리 자기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데 간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자세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끝내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일저자예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일저자예요? 아니면 뭐 공저자예요? 일단 일조적인 한데 일조적인 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끝내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 연구실을 네, 나가면은, 맞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어가서 할 사람이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이 이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니, 힘들고 자체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실험을 네. 했으면 본인이 일저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논문 자체 한두 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연구 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미 이걸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어떤 뭐 커리어나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이게 실험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음, 이제 교수님이 하신 데이터도 이제 제가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일조적인 한데 아마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은 뭐 워낙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유독 근데 한국은 유독 좀 그 연구 이런 게 조금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냥 뭐 논문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가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 하나가 8월에 작성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정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하긴 그런데 저라면요. 그냥 저라면은 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A라고 하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학부 인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개월 또는 1년 가까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도 짧고 저는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논문이라든가 혹은 연구를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 되게 길거든요. 그냥 뭐몇 달에서 딱 레포트 쓰고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길게는 10년, 5년도 가고 짧게는 정말 짧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걸려요, 프로젝트가. 그러면 이 1년의 과정을 하나의 연구실에서 경험을 해봐야 이 1년의 과정을 모두 경험을 해봐야 이 연구실을 경험해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 되게 쪼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되게 마이크로 매니징해서 막 실험적으로 뭐 아니면 연구 데이터적으로 되게 관리가 철저해서 막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교수가 있다고 쳐요. 나랑 안 맞아. 그래서 정말 대학원 가면 안 돼. 이렇게만 했는데 막상 논문을 제출할 때 보니까 너무 꼼꼼해. 하니까 막 너무 꼼꼼하고 막 에디터랑 또 친해가지고 정말 논문 어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리뷰어 선정도 잘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을 되게 잘 퍼블리시를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이 있고 연구를 잘하는 교수님이 있고 논문을 잘 쓰면 기가 막히게 써. 막 논문을 막 진짜 데이터 막 다다다다다다 해서 막 진짜 귀찮아 죽겠는데 논문 쓰는 거 보니까 막 와 이미 막 이런 교수님이 있거든요. 어떤 교수님은 너무 착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래서 너무 편하게 막 공부하고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주도적으로 했어. 그래서 딱 데이터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 쓰겠습니다 했는데 교수님이 막 이걸로 안 돼. 뭐해. 이건 안 돼. 뭐해. 이런 식으로 되게 타깃이 높은 교수님도 막 계셔요.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연구를 해서 논문 집필을 쓴 다음에 제출해서 퍼블리시 되는 그 1년의 과정을 다 경험해봐야 이 연구실이 어떤 연구실인지를 내가 경험해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1년이 걸려요. 최소한. 그리고 본인이 학부 인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처럼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효율은 되게 낮겠죠. 그러면 더더욱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학부 인턴을 1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라도 A 연구실에서 연구를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저자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글쎄 저는 별거 아니라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문이 이거 참 학부 인턴으로 쓰기 어렵네. 잠시만요. 학부 인턴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아마 본인이 잘하셨을 거예요. 잘했으니까 이런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그냥 경험만 하고요. 운이 좋으면 공저자에 좀 넣어줄 수 있고요. 정말 처음부터 자기가 이걸 다 해가지고 해서 일저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특수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일저자로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학원 입학의 중요한 요소인 학점, 포트폴리오, 그 자기소개서, 뭐 리서치 핏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이 하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정말 큰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 여기서 3학년, 그러니까 2022년도 가을 학기에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논문이 하나 퍼블리셔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23년 봄학기에 SPK에 컨택을 해보십시오. 그 논문을 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학점이 부족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대학원에 됩니다. 논문도 있고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점도 좀 많이 올렸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난 연구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구의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봤던 사람이라면, 제가 정말 서울대 교수라면은 저는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물론 뽑는다라는 얘기 아니야. 관심 있게 볼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 일저자로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상당히 굉장한 장점이기 때문에 저라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불안한 거죠. 연구 분야가 다른데? 이게 궁금한 건데, 연구 분야는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일단 다음에 다시 지울게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어차피 학부생이 석사로 혹은 석박 통합으로 입학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리서치 핏 갖고 태클 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열심히 했고 분명한 어떤 펀더멘털한 전공 지식이 분명하게 있고 연구 경험이 되게 깊고 이런 거를 더 가치 있게 볼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했다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자율주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완전 다른 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 농기계 설계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가고 싶은 게 자율주행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자율주행 연구실에 가서 내가 사실 농기계 설계 관련해 논문도 하나 땄는데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교수님이 너 이거 할 줄 모르잖아. 저거 뭐 잘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연구를 다 경험해봤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솔빙하는 방법을 알고, 내가 어떤 지식을 써서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도. 근데 이건 사실 좀 괴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농기계 설계에서 제가 무슨 농기계를 설계하는지 몰라서 그러거든요. 만약에 농기계 설계에서 뭐 진동을 잡는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였다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에서도 어차피 뭐 인지라든가 제어라든가 이런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 판단 제어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자율주행의 연구 분야가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같은 자율주행이라도 해볼 법하다는 거죠. 꼭 무조건 자율주행 한다고 해서 막 인지만 하고 판단만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막 자율주행을 가는데 무리가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은 내가 자율주행을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거기만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자기가 그래도 다른 어떤 세컨 프레퍼런스인 연구 분야를 갖고 SPK 쪽에 더 좋은 학교에 컨택해서 그 좋은 학교에서 석사나 박사를 따는 게 훨씬 더 전 나은 선택이 아닌가 논문을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HDK님이 SJY님 댓글도 보고 있다고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보니까 석사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주말에 논문마저 쓰던 사람들도 많고 논문 생각보다 오래 남고 의외로 많이 본다. 대학원생들이 제 논문 맞다 할 때만 놀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분야마다 1년은 걷다에 넘어와서 스페셜리스트로 작성하면 6개월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취지로 저라면은 최소한 1년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년까지 있어도 3학년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4학년 때
3학년까지는 현재 A라고 하는 연구실에서 다 프로젝트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정말 경험하고 싶은 그 연구실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해요. 이렇게는 많이 해요. 미국에서도 보통 2개는 해요, 연구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초반까지 한 연구실에서 있다가 3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연구실 또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도 화학공학과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이미 바이오 랩에서 논문 하나 공저자로 쓰고 제가 있는 랩에서 와가지고 논문 2개 같이 썼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산타바바라로 이제 PhD를 갔는데 보통 연구실 2개 정도 하는 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짧게 막 3개월, 막 2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음, 좀 약간 열린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음. 혹시 자율주행 왜 하고 싶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동차 좀 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요즘 또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냥 자율주행 제가 가면요 네, 엄청 수학인 거 아시죠? 네네 그냥 이게 알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완전 네, 기아 선형대수 뭐 컨트롤 뭐 이쪽이라서 이게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막 쉬운 연구는 아닐 거예요. 물론 모든 연구가 다 그렇지만 네, 연구 분야마다 살짝씩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흥미를 갖는 이유를 좀 보면은 막 스페이스 X가 막 추진체 회수하고 막 거꾸로 다시 돌아오거나 와 이번에 뭐 누리호 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와 막 우주 산업에 대해서 막 관심이 가질 수도 있고 막 테슬라가 막 비전을 해가지고 막 보든가 막 라이다를 해가지고 막 다른 회사에서 막 자율주행 만들고 이런 거 보면은 와 이런 게 뭔가 미래일 것 같고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고 막 이런 걸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었어요.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머신러닝에 뭣자도 모르는 그 2010년에 어떤 MIT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서울대학교의 어떤 학부생이 SOP를 작성한 걸 한번 같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와 저는 그때 아무도 뭐 머신러닝이 뭐죠 이런 것도 몰라. 그때 아이폰에 미쳐있을 때 오히려 그때 사람들 2010년도 이때 사람들이면 무슨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아이폰에 스마트폰 이런 거에만 뭐 관심이 꽂혀 있을 때 그 사람은 벌써부터 멀리 내다봐서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대해서 연구를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뉴스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듣고 거기서 선택하는 건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자기한테 맞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게 그렇게 트렌디한 거를 잘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뭐 예를 로보틱스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이야 무슨 뭐 현차가 로보틱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막 아마존에서 막 로봇하고 그거를 해서 이미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은 2, 30년 전부터 했던 사람들이고 그 로보틱스 얼마나 뭐 개나 소나 다 로보틱스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로라든가 어떤 약의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걸로는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연구 분야를 선택할 때는 크게 선택해라. 내가 재료역학이 좋다. 내가 설계가 좋다. 내가 제어가 좋다. 내가 연료체가 좋다. 이렇게 크게만 보고 결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다 모든 분야는 나중에 다 붐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일단 저라면은 연구실에서 계속해서 그냥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 진짜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그래도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자기 자대에 있는 자율주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대학원에 갈 때 서울대는 사전 컨택이 되니까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도 되기는 안 되는데 뭐 해는 하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뭐 아까 얘기했던 서성한 계열만 가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갈 수 있을 법한 혹은 가고 싶은 그런 대학에 컨택을 해서 그 타대에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을 해보는 게 뭐 좋겠다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분야는 저는 그렇게 큰 상관없어. 어차피 석사고 학부생이 석사 과정 진학하는데 그렇게 연구 수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박사가 취업하는데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선택해 보시고요. 저는 어쨌든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추가로 궁금한 거라든가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니요, 딱 제가 원하던 이제 그런 뭐라 그래, 그런 대답,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견해였던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제 얘기만 듣지 말고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요. 저는 어쨌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8월까지 논문 하나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은요, 되게 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집착하면 진짜 교수님이 논문 못 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미워지고 막 증오하게 되고 진짜 그러거든요. 왜냐 내가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논문으로 이렇게 꼬신 다음에 결국은 쓰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제가 얘기했던 그 본질은 뭐냐면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괴리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거를 이겨낼 방법은 지금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미래에 획득한다가 중요한 거고 그 미래에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진짜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학부 인턴 자체 이 연구 과정을 이 1년의 과정을 다 경험해보는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 1년의 과정을 1년? 그거 괜찮은데? 1년의 과정을 경험하는 데는 1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그냥 그 연구실에서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연구가 자체가 뭐 농기계긴 하지만 이런 제어를 한다고 하는 게 농기계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무슨 파워플랜트도 되고 다 될 거예요. 어차피 그 이론 자체는 똑같으니까 대상이 달라지는 게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연구 분야를 크게 결정한 상태에서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요 쭉 밀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나중에 또 업데이트 주십시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